그런 마약을 이제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범죄의 피해자로 될 수 있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인 선임해서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공무원 생활을 13년 정도 한 후에 현재는 6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용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다이어트 약의 그 성분이 문제예요.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펜타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펜타민 원래 초단기 다이어트 억제제고 정말 살 안 빠지시는 분들만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고 나중에 뭐 중독, 환각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약류관리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의사 처방전 없이 뭐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뭐 개인 간 거래가 됐다, 이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난 다이어트 하려고 샀는데 라는 변명은 또 수사기관에서 잘 안 받아들여주죠. 대부분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샀는지는 본인이 또 입증을 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 자체는 마약류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불법적인 거래인 건 확실하고, 이런 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마약은 일단 그 GHB를 제외한 다른 마약들은 대부분 모발에 남습니다. 머리카락에 없으면 그 채모에도 남죠. 특히나 만약에 채모까지 없다, 그러면 마약 사범들은 주로 이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같이 이제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단속이 되고 또 조사를 받다 보면 같이 있는 사람까지 이제 또 나오게 되다 보니까 몇 년 뒤에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해피벌로는 이제 마약류는 안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이제 환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걸 저희가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상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이제 벌금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을 받는데, 해피벌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캐나다, 뭐 태국, 대마가 일단 합법이 돼 있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캐나다, 뭐 그 태국 이제 나갔었는데 길거리에 대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외국이라고 이게 한국인이 대마를 했을 때 이게 합법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이제 특히나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공대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되고, 특히나 일부러 그 해외에 나가서 흡연을 하더라도 뭐 모바일 같은 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경찰에 단속이 되면 이를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전도연 씨가 배달을 해주다가 이제 마약 사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타국에서 교도소에 몇 년 동안 이제 갇히면서 얘기가 영화로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공항에서 마약 사범으로 몰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마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남이 뭐 건넨 짐 절대 들어주지 말고 마약이 많을 수 있다는 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들어주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변호인 선임해서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마약을 이제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데, 그 유흥주점에서 이제 누군가 남몰래 음료나 술잔에 마약을 탄 경우를 먹고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퐁당 마약을 드시게 되면 내가 범죄의 피해자로 될 수 있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기 때문에, 그 술을 먹고 정신을 잃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서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전에, 먹기 전에 이 술잔이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키트를 이용해서 GHB 여부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필로폰 같은 경우는 아직은 키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먹고 나서 너무 과하게 업이 됐다, 평소보다 이게 술 먹었을 때 상태보다 너무 이제 과하게 내가 몸이 반응을 한다고 싶으시면,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변하고 그 혈액 검사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투약 흡입한 거랑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특히나 죄질명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양형상보다 더 강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요즘에 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고액 알바라고 해가지고 속인 다음에 이게 뭐 뭔지 몰라요, 그 안에 든 게. 그러면서 이제 어디다 배달을 시켜라, 그러면 돈을 준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나중에 걸리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고액 알바입니다. 이게 사람이 배달 한번 해놓고 몇십만 원씩 받는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히나 법원에서 이걸 볼 때는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바로 인정을 해서 그분들까지 같이 공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마약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걸 알면서 뭐 돈을 이제 빌려줬다든지 이러면은 방조범으로 충분히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뭐 본인은 옆에서 쳐다만 봤는데 왜 날 처벌하냐, 알고 보니까 본인 집이었어요.
이분 처벌해야 돼요. 이제 보통 방조범 같은 경우는 정범의 형보다 이제 감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형법으로 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감경 사유를 열심히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그래도 정범보다는 좀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있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에서는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텔레그램 메신저가 이제 보안성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증거는 안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화 내역이 없는 거지,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는 누구나 진술로 이제 밝혀질 수 있는 거고,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인이 실명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정말 유명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이제 코인 지갑을 이용하게,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다 잡힙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명을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 구매자, 판매자 다 내역이 나와요. 그분들이 이제 판매했던 분들이 다 기록을 아마 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들 그 뭐 아무런 다크웹 뭐 이런 걸 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관리를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잡히는 거는 뭐 시간 문제지, 안 잡힌다고 뭐 믿을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예, 마약에 관해서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아직 안 걸렸을 뿐입니다.